그러면 큰 틀에서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크게.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제 618조 임대차에 의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다 썼어. 빨리 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 아까는 대금이었지. 여기는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 하면서 약정함으로써 똑같아. 중복된다고. 똑같은 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여기도 약정하고 여기도 뭐 하고 약정하고 두 사람이 약정만 하면 돼. 두 사람이 뭐만 하면 돼? 그럼 약정만 하면 효력이 생기지.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래 네가 차임 주겠다고 했으니 차임 주시오는 채권이 생겨.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 약정했으니까는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 하는 권리가 뭐가 되냐면 임차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권? 임차권.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 그래 너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 그러면 임차인은 그래 나는 차임 지급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리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차임 주겠다고 약정하는데 이게 주거용 건물이야. 주거용 건물. 주거용. 그러면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여기서 건물이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로.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줌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 경매로 넘어가면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병에게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 임차인은 경매로 산 사람에게 약속 지키시오 헐수. 미친놈이지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봐라. 약정은 갑이 약정한 거요. 경락인이 약정한 거요. 갑이 약정했지. 즉 뭔 얘기냐면 따르다 채권은 약정 지키시오. 그러니까 약정은 갑이 온 거지 병이 온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약속 지키시오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갑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지 병에게는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경락에는 다시 자기가 건물을 샀으니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었지. 그래서 사용수익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하잖아. 그럼 바로 이런 경우는 다시 소유권 침해. 그래서 경락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물건 내놓으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겨.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내놔야 되고 갑에게 네가 약속 못 지켰으니 손해배상 해주시오 해서 법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갑이 약속 못 지켰으니까. 근데 전세권은 소유자가 네가 내 물건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 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임대차고 을이 자 전세권 취득한 경우와 임차권 취득했는데 전세권은 말로만 해도 전세권이야. 등기했어야 돼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 을구에 건물 을구에 전세권자 등기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동안에 건물 정락인이 넘어갔어. 정락인.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내놔야 돼. 버텨도 돼. 이미 소유자로부터 자기가 전세권을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걸 허락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더라도 사용가치 지배권은 자기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정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버틸 수 있어. 근데 임차인은 버텨 못 버텨? 못 버티지. 그러니까 내놓아야 되지. 그래서 임차권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서 등기해주지. 등기 621조에 등기해두면 전세권과 같이 대항할 수가 있어. 근데 임대인이 등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주택의 경우는 등기 대신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들어보셨나? 주민등록 해두면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그래서 건물을 넘겨받고 주민등록 해두면 전세권 등기한 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안 해놨다면 경락인이 물건 내놓으죠 그러면 버텨야 돼. 내놔야 돼. 따라서 이것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임차권은 여기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보시다시피 임차권은 자 여기 보자. 갑을간에 이 갑이 소유하는 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임차인이 임대인 사용 수익하게 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아서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어. 임차인이.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물건을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어. 그럼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근데 임차권은 보시다시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거 약정했지. 그러니까 계속 약정 지켜주는 권리야. 그러면 존속기간 동안에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있으니 임대인은 건물이 파손되면 유지수선 해줄 의무가 있겠어 없겠어? 그 얘기하죠. 이게 임대차 효력이라고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배우는 것이야. 다시 한다. 전세권은 사용가치 지배 권능을 소유자가 넘겨버렸으니까 전세권자가 소유자처럼 사용 수익을 해. 근데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채권,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는 채권이라니까. 구별하셨나?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에 유지수선을 임차인이 했다면 수선비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근데 전세권은 사용가치를 자기가 직접 소유자처럼 지배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사용가치를 자기가 소유자처럼 지배함으로 유지수선도 소유자가 하는 것처럼 전세권자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내놓으셔 할 수 없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대표적인 게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채권이고 임차권 취득할 때는 계약서 써야 된다. 약정만 해도 되겠다. 이제 법조문 보고 해결하는 거. 계약서 안 쓰고 약정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그 분쟁이 생길 수 있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래서 계약서를 쓴다 하시면 돼. 그 자네도 누구하고 계약하고 엉뚱한 소리 한 적 있어 없어? 없대. 다 교회 다녀서 없대. 근데 우리는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도 잘 들어. 매매도 계약서 써야 돼. 약정만 해도 돼. 약정만 해도 되는데 계약서 쓰는 이유는 나중에 입증 책임 때문에 쓴다 하시면 돼.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임대차는 어디?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때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아까 또 되돌아가는데 약속만 지키면 된다니까. 그러므로 을에게 약속할 때 검단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9층 101호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지 직접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대부분 사회에서 임대할 때 목적물은 소유권 있는 자가 해, 없는 자가 해. 있는 자가 하는데 없는 자가 해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 그래도 효력은 생긴다 그 말이야. 꼭 소유권 있는 자만 임대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없는 자도 얼마든지 임대할 수 있어. 동의해? 빨리 사고를 바꿔. 절대 못 바꾸겠어? 아, 웃지 말고. 그 미소가 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혼인한다고 계약을 하잖아. 약혼. 약혼은 얼마든지 이놈 저놈. 약혼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혼인하면 돼. 신고할 때는. 그것도 똑같다는 거야. 약혼은 여러 사람에게 해도 되지만 혼인 신고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못해. 한 사람에게만 해야지. 그것도 똑같이 임대계약 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서 자 외운다. 타인의 권리도. 오늘 결론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교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집에 없는 금송아지 준다고 계약을 했어. 집에 없는 금송아지 준다고 계약했다고. 유효요 무효요? 그것도 유효라니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럼 만들어주면 되는데 못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결해? 약속 못 지키는 것을 다 같이 채무불이행.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해결하는 거예요.